네, 안녕하세요. 정적 타입 검사로 더 나은 파이썬 코드 작성하기 세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다가 휴학하고 넥슨 코리아에서 1년 5개월 정도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플펀드 컴퍼니에서 피플펀드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왜 싫어할까요?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속도가 느려서, 혹은 탭으로 블럭 구분하는 게 싫어서, 아니면은 더 깊게 들어가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때문에 멀티 스레딩이 좋지 않아서, 이런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적 타입 언어라서 싫어한다는 이유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동적 타입 언어가 뭐길래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동적 타입 언어가 있다면 반대로 정적 타입 언어도 당연히 있겠죠. 언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적과 동적 타입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두 타입의 차이점을 소개하자면, 정적 타입 언어는 컴파일할 때 객체의 타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객체의 타입이 정해지면은 그 뒤로는 다른 타입으로 바뀔 수가 없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거나 컴파일할 때 코드에서 발생한 타입 오류를 알 수 있고 그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적 타입 언어는 타입이 실행 시간에 결정됩니다. 객체의 타입이 런타임에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행 시간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정적 타입 검사가 대체 무엇이고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일반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라면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개발자도 적고 버그도 비교적 적을 거지만,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개발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버그도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동적 타입 언어로 작성했다면은 여러분은 프로젝트에서 한 객체를 보고 이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바로 유추할 수 있을까요? 객체의 타입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처음에 대입된 값과 나중에 다른 타입의 값이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유추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동적 타입 언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적 타입 검사기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정적 타입 검사기는 동적 타입 언어의 코드를 정적 타입 언어처럼 타입 검사를 해서 테스트나 실행 전에 그 버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적 타입 검사기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가고 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예방해 줍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버그 예방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정적 타입 검사와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Two Type or Not Two Type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진들은 GitHub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적 타입 검사기나 자바스크립트 정적 타입 언어 슈퍼셋인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버그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전체 버그 중에 15% 정도의 버그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15% 정도의 버그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한 번 도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에서 연구한 논문은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파이썬은 계속 발전하면서 파이썬 객체에 타입을 줄 수 있는 타입 힌팅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데요. 펑션, 그리고 타입, 마지막으로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이 순차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은 파이썬 3.6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보여드리는 코드들은 모두 파이썬 3.6 이상의 버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타입 힌팅입니다. 일반적인 코드와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변수 이름 뒤에
콜론 그리고 타입을 줘가지고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함수의 인자도 마찬가지고 함수의 리턴 타입은 화살표 그리고 타입을 줘서 이 함수가 결과적으로 어떤 타입을 반환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타입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나 타입을 직접 타입 힌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타입을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예를 들어 스트링만 담는 리스트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리스트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타입이고 어떠한 인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인트와 스트링만 허용하는 리스트 혹은 문자열과 실수, 불순서로 값을 담는 튜플 혹은 문자열 키와 바이트 값을 가진 딕셔너리 아니라면은 제네릭 함수와 클래스 실제로 저희가 실제 코드를 짤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파이썬 3.5에 추가된 타이핑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모듈에 선언된 리스트와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더 자세하고 엄밀한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만 허용하는 리스트와 스트링, 인트, 불순서로 값을 담는 튜플 혹은 스트링 키를 가지고 플롯 값을 담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스트링과 인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를 잘 읽어보면은 타입 인자가 하나만 들어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갔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타이핑에 있는 유니언 타입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타입을 하나의 타입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my 리스트는 스트링과 인트 모두 담을 수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다른 정적 타입 언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nullable 타입은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null 대신 none이 있으니 저렇게 유니언에 none을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면 방금 전과 똑같은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myList와 myList2는 완전히 똑같이 스트링과 none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같은 타입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코드도 짧고 타입이 간단하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더 복잡한 타입인 경우는 매번 그 타입을 적어주기엔 너무 고통스러울 거죠. 이런 경우에는 u타입이라는 타이핑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사용자 정의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한 코드가 되었죠. 이 예제는 덕 타입을 인자로 받는 제네릭 함수입니다. 시퀀셜한 타입들,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 스트링 같은 자료형들의 컨테이너인 시퀀스 타입을 인자로 받고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해주는 제네릭 함수를 구현한 것인데요. 저기 있는 타입바로 선언한 t가 제네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first 함수에 인자 s에다가 인티저 리스트가 들어왔다면 반환값은 인티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제네릭에서 입력받는 타입마저 제한하고 싶다면 타입바를 통해 타입 변수를 선언할 때 허용한 타입을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int 또는 플롯 값으로 이루어진 시퀀스 데이터만 인자로 받게 됩니다.
제네릭 클래스는 타이핑에 있는 제네릭이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간단한 스택 제네릭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함수를 위한 타이핑 팁 역시 있습니다. 컬러블이라는 타입을 사용하면 됩니다. 컬러블의 첫 번째 인자는 값으로 받을 함수의 파라미터의 타입 목록이고, 두 번째 인자는 값으로 받을 함수의 반환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 f는 sum2string이라는 함수를 입력받고 저 이제 f를 사용해서 대신 함수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함수 역시 지원합니다. 기존 함수처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예제들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명시된 타입과 들어오는 타입의 값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으로 그냥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왜 잘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까 변수 a는 인티저라고 선언했는데 말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타이핑 모듈은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일 것이다라고 타입을 알려주기만 하지 실제로 이거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myFi라는 정적 타입 검사기를 붙여줘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yFi는 PIP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한 다음에는 myFi의 정적 타입 검사를 할 파일이나 폴더 목록을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파이썬 코드만 검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약 여기에 하나의 폴더를 더 추가해서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폴더 통째로 검사하고 싶다면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잘못된 코드를 myFi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타입 관련 오류를 잘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nt 타입 변수에 문자열이 들어오고 스트링 리스트에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있다고 오류를 띄웁니다. 또한 삽입할 때도 스트링이 아닌 바이트 타입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오류를 띄워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버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myFi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잘 될 것 같나요? 사실 이 코드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myFi는 가장 처음 대입된 값의 타입을 그 변수의 그 객체의 타입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 1이 대입돼서 변수 x의 타입은 int가 되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타입의 값이 들어와서 이 코드는 오류를 내뿜게 됩니다. 만약 기존의 파이썬처럼 객체가 여러 동적인 타입을 받고 싶다고 할 때는 타이핑 A는 any 타입이라고 타이핑 팅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파이썬의 객체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myFi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검사를 해주고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사하고 어떤 부분은 느슨하게 검사할지 설정하게 냅둡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int랑 string이랑 비교를 하거나 혹은 int 리스트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오류를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config 파일을 만들어서 설정하셔야 되고요. 한 프로젝트 내에 여러 패키지와 모듈이 있을 텐데 그 패키지와 모듈마다 다 각각 다른 설정으로 마이크로하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좀 살짝 빨리 끝났는데요. 사실 이 발표는 여러분에게 myFi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기보다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쓰면 이래서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를 만든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마이파이 도움말과 문서를 보시면서 각자의 프로젝트에 맞는 설정을 찾아 검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써보시면 실제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간단한 마이파이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아까는 콘솔 터미널에서 마이파이 바이너리를 사용해 검사를 했지만 마이파이는 빔이나 이맥스, 서브라임 텍스트 혹은 요즘 자주 많이 쓰는 VS 코드, 파이참 같은 IDE나 텍스트 에디터마저 이제 다른 언어의 린터처럼 플러그인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파이 기터브에서 가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